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부터 나스닥까지 1% 이상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조금 반등해가지고 16,16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엔 좀 초라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바로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강하게 숏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청산을 당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묶여있겠죠. 이 사람들의 뚝배기를 깨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좀 힘을 내줘가지고 최소 17,000달러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소식인데 정말 골 때리는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죠. 미국 규제기관이 수개월 전부터 FTX 등등을 이미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뉴욕주 남부지구의 연방검사사무소도 FTX 거래소 업무를 조사를 했었는데 조금만 들여다봐도 거래소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창업자가 특히나 돈을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게리 겐슬러와 마찬가지로 알고도 눈을 감아줬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미국 백악관이라든지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입을 다문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FTX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들의 선거 자금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이들은 언론들까지 활용해가지고 개돼지들의 눈을 가리는 데 열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분개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포브스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전부 다 나서가지고 샘 뱅크만과 캐롤라인 앨리슨을 감싸기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샘 뱅크만의 책임을 게임 퀘스트 실패 정도로만 다루면서 그들이 게재한 전체 기사 2200글자 중에 사기, 유동성, 범죄, 도난, 은닉, 훔친, 숨긴, 앨론 등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예방에 그가 돈을 기부한 것을 가지고 영웅화를 시키고 있었죠. 아주 정말 더럽고 추악한 언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샘 뱅크만의 악행과 만행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샘 뱅크만의 부모 같은 경우는 둘 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들이다라고 하죠. 성공한 교수들인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바이든 선거 진영 캠프에서 열일을 했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 2명 그리고 FTX 임원들이 지난 2년간 바하마에서 최소 19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싼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아니라 해변가 상당의 굉장히 값비싼 주택들을 총 1억 2천만 달러 상당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금의 출처는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FTX로부터 흘러나온 돈이겠죠. 횡령한 돈, 훔친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멋대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샘 뱅크만 보면은 최근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곤 하는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작정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미안한 감정을 느낄 리가 없겠죠. 그러는가 하면 한편 이 샘 뱅크만을 이용해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샘 뱅크만이 잃은 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피싱이 또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기꾼과 사기꾼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더 나쁜 사기꾼들까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알라미다 리서치의 전 CEO 캐롤라인 전의 CEO 같은 경우는 도박에 환장한 인간이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블랙잭에 사용되는 기술로 알라메다 리서치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었다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베팅과 도박을 즐기는 또라이였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놈을 CEO 자리에 올려놨으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 FTX 변호인단은 첫 파산 청문회에서 FTX의 자산 중에 상당한 부분이 도난 혹은 분실되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샘 뱅크만이가 들고 갔잖아. 바이든한테 물어봐라 그 돈 어디 갔는지.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샘 뱅크만 프리드는 FTX를 개인 영지로서 활용을 했었고
경험이 없고 순박한 개인이 그룹을 통제한 것. 경험이 없고 순박해. 순박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냐? 생각 같아서는 이 샘 뱅크만과 일당들을 전부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나쁜 놈들, 니들은 언젠가는 꼭 천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FTX가 문제가 아니라 제네시스 트레이딩 문제가 또 떠올랐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죠. 일단 바이낸스가 좀 도와줄 수 있었을까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었습니다만 바이낸스는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투자를 거부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긴급 자금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5억 달러로 내렸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5억 달러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당연히 일단 그들은 지금 당장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 등의 옵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최근에 구조조정 고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파산 신청 없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상황이 그닥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모기업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11억 달러 정도의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았다라고 하죠. 최근에 트위터상에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 베리 실버트가 최근에 주주들에게 매물을 보냈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에 내년 5월까지 만기인 5억 7,500만 달러 상당의 부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과거 우리는 암호화폐 겨울을 이겨냈고 이번 겨울이 유난히 더 혹독할 수 있지만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인지 무덤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에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마치 FTX처럼 기업 간의 대출을 시행을 한 것이다.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다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와줘야 힘이 날 텐데 지금은 좀 굉장히 힘든 소식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지금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파산한 헤지펀드인 3에로즈 캐피탈에 23억 달러 상당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못 받는 돈이죠. 23억 달러가 여기서 날라갔고 그 다음에 FTX로부터 지난 3개월 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FTT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아온 FTT가 이제 똥값이 돼버렸죠. 똥프TT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23억 달러, 여기에서 10억 달러 날아가면서 크게 휘청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문가들은 GBTC가 청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기업이 망해버리면은 매각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다가 부디 힘든 상황을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GBTC를 또 몽땅 샀다라고 합니다. GBTC의 역푸가 늘어나자 바가지로 긁어 모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강단이 대단한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즐기는 것인가? 대바가지면 쪽박, 캐시우드의 운명 역시 현재 상황이 나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란하게 혓바닥을 놀리는 남자가 있었으니 나의 모든 적은 아가리로 섬멸한다. 아가리선, 아가리파이터, 아가리선 같은 경우는 FTX 자산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는 또 구제해준다며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상황이 안 좋아지자 바로 토낀 저스틴 선. 여전히 아가리만큼은 일품인 것 같습니다. 중국산 아가리.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들의 저축은 줄어들고 카드빚은 사상 최대로 늘어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으며 길거리로 나앉아가지고 노숙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돈은 또 꾸역꾸역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45억 달러 상당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은 젤렌스키가 바이든의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참담합니다. 참담해.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업계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자 바로 엘리자베스 워렌 등 비트코인을 증오하는 미국의 3대 상원 의원들이 피델리티로 하여금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을 철회하라. 그 계획을 물리라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엘리자베스 워렌이랑 샘 뱅크만이랑 아마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정말 악랄한 인간들이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신용하는 순간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카니에 웨스트는 최근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수십억 달러 자산가에서 한꺼번에 지금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다. 아디다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나의 모든 돈을 동결시켰다.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미국인 그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권력자들 및 미디어가 좋아하지 않는 생각을 발설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든 돈을 비트코인으로 보관해가지고 자신의 지갑 안에 뒀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죠. 분명히 비트코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샘 뱅크만 등등 이 계략자들의 손에 걸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 불리는 이타우 우니방코 홀딩스가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수탁 및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연말 전까지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면서 위기감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도 62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네요. 자, 얘네들이 망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채굴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순간이 바닥이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많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입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한다는 가정하에 $10,000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알설 헤이지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제네시스 트레이딩 버텨야 됩니다. 버텨서 지금 순간을 꼭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지난 5.5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었던 추세선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반드시 반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는데 그와 동시에 12시간 봉에서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온 데 이어서 일본 기준으로도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000달러를 부르고 있을 때 나온 반등, 이번 반등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 17,000에서 18,000달러 사이까지 올라갔다가 더욱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항 뚫고 추세 저항에 결국 막혀가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른 각도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 일단 18,000달러 근방까지라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한편 떡락을 계속해서 외쳐왔었던 로만 분석가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 같은 경우는 하락 당시 충분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횡보가 예상이 되는데 기회를 봐가지고 롱 자리가 나오면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그가 보고 있는 롱 자리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데요. 그러자 돌아가기 시작한 희망회로 하락장 때는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선행지표가 된 적이 종종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횡보 및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라이트코인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랐었다라는 데이터를 공유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라이트코인을 따라서 좀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희망회로 약간 돌려보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장이 끝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다만 그 피해가 적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제 해커가 훔친 이더리움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고래들 같은 경우는 947,940개의 이더리움을 추매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아직 1,000달러까지 가지 않은 것이겠죠. 그리고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커브코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디파이 관련된 청산이 목표였었는지 뭐였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커브코인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다가 창업자가 방어에 나서면서 V자 반등이 나왔었다 라는 소식이 또한 있었고요. 이어서는 NFT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세계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NFT를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데 이어서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이 플로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NFT 시장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100% 결론이 안 나가지고 저도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일단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를 앞으로 2년간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과세가 되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뜯어서 안달이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해가지고 올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이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관련된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라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세금이 책정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은 한국 투자자들 중에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던지는 사람들이 꽤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틀어주기 및 좋아요 및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꼭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